지금 이제 신원식 장관이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으로 갔죠. 그 대신에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이제 임명을 했죠. 이게 지금 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엄령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이게 관여된 그런 생각이 개입한 그런 인사인가? 김병주 의원이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장관에 내정한 인사를 두고 바로 이제 탄핵에 대한 계엄 대비용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위 그 조국 혁신당이 뭐 탄핵을 당론화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임기 단축 뭐 대선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이런 얘기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많이 쫄아 있는 거 아니냐? 쫄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윤석열이 윤석열답게 정면 돌파해라. 정면 돌파해서 승부를 보낸 거. 나 이런 식으로 돌파해야 된다. 쫄지 마 윤석열. 쫄지 마 대통령. 나 이거 주문하고 싶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찜통더위 정말 언제까지 갈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 뭐 열흘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9월 되면 저희는 언제 그랬냐 싶게 아마 이 시간에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쫄지마입니다. 네, 언제부터인지 대통령에게 뭐랄까 좀 조급함 같은 것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인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두 가지 사건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교체 인사입니다. 지금 이제 신원식 장관이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으로 갔죠. 임명된 지 기껏해 10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대신에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이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병주 의원, 민주당입니다. 김병주 의원의 계엄 음모론에 대한 얘기 심상치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뭔지 모르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한간에서 뭐 정치 고관여층 또는 여권 내부에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현 장관 내정자 지금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군대는 이제 김용현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군대는 김용현 그리고 경찰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가 이제 경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부 기관이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뭡니까? 충암고 출신들입니다. 김용현 장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그리고 이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후배 이렇게 됩니다. 때마침 뭐랄까 이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여인형 장군 이 사람도 충암고 출신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게 국방 라인을 이제 충암 라인이 뭔가 이제 쫓아내고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완전히 틀린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내면은 조금 더 뭔가가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안보특보가 된 장호진 특보는 7개월 만이군요. 7개월 만에 달린 거고 신원식 장관은 10개월 만에 구체되는데 이렇게 그 외교 안보 라인, 특히 이제 국방 라인을 이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뭐 장호진 신임 특보는 자기가 실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물러나기 전날까지도 몰랐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아무리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결국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죠.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잘 해라 라고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인데 그렇다면 그 위임받은 권력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켜야 된다. 절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뭐 사뮤엘 헌팅턴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사뮤엘 헌팅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절차와 과정 속에서 가치와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절차적 가치, 과정적 안정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차와 가치에서의 안정성이 사라지고 몰가치성이 살아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혹시 이게 지금 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제야 일각에서 이렇게 계속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야 이거 정말 탄핵 촛불로부터 이제 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장관을 매겨서 계엄령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 관여된 그런 생각이 개입한 그런 인사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한간에는 그 계엄 음모론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일단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의 이 사람이 지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선 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명색이. 그런데 이 양반이 대통령의 국방장관 인사, 즉 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국방장관의 내정한 인사를 두고 바로 이제 탄핵에 대한 계엄 대비용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한간에서 우려되는 얘기를 지점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에 있는 경호처장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갈 때 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니냐 국민적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공적인 무력기관이 대한민국에 두 개, 어느 나라나 뭐 그렇지만 군과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과 경찰을 확실히 내 인맥으로, 충안고의 선후배 인맥으로 장악해서 나를 탄핵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김병주 의원이 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뭐 공식석상에서 한 거예요. 즉 테러 경우에서 대통령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테러 경우에서 탄핵 경우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한간에는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며칠 동안 이제 취재한 얘기를 여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최고위 인사 A씨입니다. 이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탄핵 소추 때 헌법재판소로 이제 탄핵 심사가 넘어가고 그동안에 한 달 반인가 아마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니다. 고건 권한대행은 고난대행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여권 최고위 인사 A씨가 합니다. 장관급을 지낸 고위 인사 B씨의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대통령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거는 좀 이상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는 이제 정성호 의원과 만나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정성호 의원이 첫 질문이 이겁니다. 김용현 인사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용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 이제 일맥상통한 지점들이 있죠. 네, 여러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작성했던 기무사 계엄 문건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소동을 벌였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게 데자뷰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시감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무사 계엄 문건을 가지고 이거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이거 막으려고 계엄령 발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군을 그렇게 해서 사적인 경호 수단으로 이용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온갖 수사를 다 벌입니다. 민군 일단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검사 37명을 투입해가지고 그 당시에 104일 동안에요 90몇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흐지부지 된 겁니다. 아무것도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그 조국 혁신당이 뭐 탄핵을 당론화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임기 단축 뭐 대선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뭐 사회운동, 뭐 저희 좌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많이 쫄아 있는 거 아니냐, 쫄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소위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구성이 됐고, 그때 박영수 특검 밑에서 특검 수사단장을 했잖아요,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너무 잘 알고 지켜본 입장에서, 또 그것을 나름 지휘했던 입장에서 탄핵의 바람이 나한테까지 미칠까봐 이게 말하면 이제 방어를 위한 인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저는 국방장관 인사 이런 식의 느닷없는 인사 이런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된다. 윤석열은 윤석열다워야 된다. 윤석열이 가장 윤석열다울 때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피하지 않고, 그 이슈를 어떤 다른 걸로 막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뛰어들어서 정면 돌파합니까? 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까? 무슨 수로 자신 탄핵을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제가 어저께 정성호 의원 만난 얘기 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그럽니다. 제가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은 탄핵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탄핵이 되겠어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탄핵을 시키는 건데, 탄핵 소추를 한다 한들 지금 뭐 여당 의원이 이제 108석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석 정도를 빼앗아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헌법재판소 가서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니까 정치적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겁을 먹고 막 인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막으려고 하는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윤석열이 윤석열답게 정면 돌파해라. 탄핵론 그래 해봐. 탈탄해봐. 내가 뭘 그렇게 탄핵당하는 거 잘못했어. 정면 돌파해서 승부를 보낸 것. 나 이런 식으로 돌파해야 된다. 쫄지마 윤석열. 쫄지마 대통령. 나 이거 주문하고 싶습니다.